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, 바로 천공 스승님의 법문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여기 보니까 이혼 후에 혼자 살게 되는 것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걱정들, 그리고 이게 뭐랄까 앞으로의 삶이나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부분에까지 혹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죠.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통해서요, 현대 사회에서 관계라는 게 왜 예전이랑 좀 다르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깨지는지, 특히 그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중요하죠. 소통. 왜 요즘은 이렇게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진다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지, 이 자료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보면서 여러분의 고민에 대한 실마리도 좀 찾아봤으면 합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일단 이 자료가 시작부터 현 시대를 좀 재밌게 정의하고 있어요. 바로 뜻이 안 맞으면 돌싱이 되는 시대다. 이렇게요. 아, 네, 그 표현이 인상 깊었어요. 그렇죠. 조선시대처럼 뭐 한 번 결혼하면 헤어지는 건 거의 최악이고 여성은 뭐 평생 시집 귀신 되어야 한다. 이랬던 거랑은 정말 완전히 다르다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 변화의 이유를 이 자료에서는 성장기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더라고요. 성장기요? 네, 그러니까 예전 우리 조상님들은 가문을 잇는 거, 대를 잇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남녀노소 누구나 지식을 쉽게 얻고 배우는 시대, 즉 성장기라는 거예요. 개인의 삶의 질이나 성장이 관계에서도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. 이런 해석인 것 같아요. 이 관점이 관계를 보는 시각 자체를 좀 바꿨다고 이 자료는 보고 있는 거고요. 그렇군요. 어쩐지 개개인의 삶, 또 성장이 주요해지니까 당연히 관계를 맺는 방식도 달라졌다. 뭐 이런 흐름이네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자료에서도 요즘 관계 시작하는 걸 약간 맞선이나 면접처럼 비유를 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그 비유가 있었죠. 부모님이 딱 정해주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보고 서로 뜻이 맞나, 우리가 소통하면서 잘 살 수 있을까, 이걸 먼저 본다는 거잖아요. 바로 그 점입니다. 이 자료에서 대화는 그냥 말 주고받는 거 이상이에요.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혼에서 생각을 생산하고 그걸 말로 표현하는 존재라고 보거든요. 생각을 생산한다. 흥미로운 표현이네요. 네. 그래서 이 생각의 결과물이 서로 잘 오고 가는 소통, 이게 잘 되어야만 관계가 시작되고 또 건강하게 갈 수 있다. 이게 가장 근본적인 힘이다.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.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궁금해지는데요. 저 처음에는 분명히 소통 잘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결혼이라는 큰 결정까지 했는데 왜 막상 같이 살기 시작하면 말이 턱 막히는 경우가 생길까요? 네, 그 부분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. 자료를 보면 상대방이 내 말을 아예 안 듣는다거나 심지어는 뭐랄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?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대화가 딱 끊기는 상황이 생긴다고 지적하는데요. 이 자료는 이 발막힘 현상을 되게 신박하게 보는 것 같아요. 왜 그런 거죠? 이 자유의 관점에서 보면요. 사람은 자기 생각을 표현해야만 하는 존재인데 이 말이라는 결과물이 밖으로 못 나가고 상대한테 딱 막혀서 내 안에 계속 쌓이면 이걸 눌린다고 표현하더라고요. 눌린다. 네. 이 눌림 상태가 계속되면 바로 갑갑함이라는 게 생긴다는 건데요. 근데 중요한 건 이 자료에서 말하는 갑갑함이 그냥 좀 답답하다, 스트레스 받는다, 이 정도가 아니에요. 그래요? 네. 우리 내면에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굉장히 위험한 시작점이다.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. 와, 갑갑함이 부작용의 시작점이라니 상당히 센 경고네요. 그럼 그 해소 안 된 갑갑함이 계속 쌓이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다고 설명하나요? 뭐 더 심각해지는 건가요? 네. 이 자료는 그 다음 단계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. 이렇게 쌓인 갑갑함은 결국 사람을 환자로 만든다고 설명해요. 환자요? 네. 몸이 아픈 환자 말인가요?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. 여기서 환자는 주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소통 문제 때문에 마음이 먼저 병들어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종교시설이나 명상센터 같은 곳을 찾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로 보여요. 마음이 아픈 상태. 그렇죠. 그런데 이 자료의 좀 흥미로운 지적은 그런 곳에서도 근본 원인, 즉 소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
결국 병자가 된다는 거예요. 환자에서 병자로요? 네. 병자는 그럼 어떤 상태인 거죠? 이 자료에 따르면 병자는 이제 마음의 문제가 진짜 신체적인 질병이나 어떤 사고 같은 그런 형태로 드러나는 상태를 의미해요. 아, 몸으로 나타나는군요. 네. 그래서 결국에는 병원을 찾게 되죠. 근데 이 자료는 병원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날카로운 시각을 보여줘요. 병원에서는 종종 그 근본 원인인 소통 부재나 마음의 병, 이걸 다루기보다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증상, 그러니까 합병증만 치료하는 약간 수리공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. 이렇게 지적해요. 수리공이요? 네. 마치 고장난 부품 교체하듯이 증상만 처리하니까 삶의 근본적인 그 갑갑함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계속 병원을 전전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죠. 와, 듣고 보니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요. 문제의 뿌리를 찾아가면 결국 몸의 병 이전에 마음의 문제, 환자가 있고 그 더 깊은 곳에는 소통이 안 돼서 생긴 갑갑함이 있다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럼 이 자료가 제시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대체 뭔가요? 이 꽉 막힌 상황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? 놀랍게도 해법은 아주 명료합니다. 바로 대화의 회복이에요. 대화요? 네. 왜 우리 사이에 말이 막혔을까? 뭐가 서로를 그렇게 갑갑하게 만들었을까?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이해하고 앞으로는 서로에게 더 이상 갑갑함을 주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소통할 방법을 찾는 것. 이것이 진짜 치유라고 이 자료는 강조합니다. 아, 그래서 친구든 연인이든 심지어 동성 친구 사이라도 성별은 전혀 상관없이 말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.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어요. 말이 안 통하면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되고 속부터 병 들어갈 수밖에 없다. 뭐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. 그렇군요. 그러면 여러분께서 겪으신 그 이혼이라는 경험은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말이 안 통해서 서로에게 더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된 과정이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런 맥락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죠. 그렇다면 이걸 뭐 개인적인 실패나 낙인처럼 생각하면서 너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. 이렇게 이 자료는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앞으로 혹시 새로운 관계를 생각한다면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인가?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라고 조언합니다. 말이 통하는 사람? 네. 내가 혹시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그걸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내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어주고 또 오해가 생기면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. 그런 사람을 만나야 비로소 평생을 의지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. 이게 이 자료가 말하는 진정한 상생, 서로에게 이롭고 같이 발전하는 관계의 모습인 거예요. 상생관계. 반대로 소통은 잘 안 되는데 그냥 뭐 경제력이나 외모 같은 그런 조건만 보고 섣불리 관계를 맺으면 오히려 상대방 뜻에 막 휘둘리거나 소위 갑질을 당하는 것처럼 더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고요. 결국 관계의 시작도 유지도 또 위기를 넘어서는 것도 다 소통에 달려있다. 이렇게 들리네요.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밑바탕에는 존중이라는 가치가 딱 깔려 있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상호 존중이 정말 핵심이죠. 이 자료는 왜 지금 시대,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성장기에 서로 존중하는 게 그렇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는 걸까요? 네, 이 자료는 성장기의 특징이 이제는 모두가 지식을 갖추고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다는 점이라고 봐요. 그렇기 때문에 남녀 구분 없이 모든 개인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존재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 위에 서서 마음대로 지배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아주 분명히 합니다. 그렇죠. 만약에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같이 살아도 그건 정신적으로는 지옥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. 결국 이 자료가 말하는 건강한 관계 그리고 개인의 행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인 셈입니다. 오늘 여러분의 자료를 통해서 천공 스승님의 가르침을 쭉 함께 살펴봤는데요. 정리를 좀 해보면 현대사회에서 관계가 잘 되고 안 되고는 결국 얼마나 원활하게 소통하느냐, 그리고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달려있다.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. 네, 핵심은 그거죠. 소통이 막히면 갑갑함이라는 마음의 병이 시작되고 이게 해결 안 되면 마음을 넘어서 몸의 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고요. 그리고 어쩌면 말이 통하지 않는 관계는 비록 그 과정이 힘들 수는 있지만 이 시대에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도 있는 거다. 이런 점도 좀 시사하는 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.
따라서 여러분께서 겪으신 그 이혼이라는 경험 자체나 현재 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미래의 삶 혹은 영적인 부분까지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.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본다면요. 중요한 건 오히려 과거 경험에서 소통과 존중의 중요성, 이걸 배우고 앞으로 어떤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,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. 진정으로 말이 통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찾고 또 잘 가꾸어 나간다면 삶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어떤 풍요로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. 네. 그리고 자료 말미에는 혹시 육신을 벗어나 영적인 존재가 되더라도 정법을 공부하는 가족이라면 스승님과 다 연결될 수 있으니 너무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도 담겨 있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우리는 종종 삶의 결과, 예를 들어 이혼을 했다거나 혼자 산다는 그 사실 자체로 미래에 어떤 평가를 받거나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좀 불안해하잖아요. 네,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죠. 그런데 오늘 살펴본 이 자유의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삶의 최종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애썼는지, 또 서로를 얼마나 깊이 존중하면서 관계를 맺었는지, 그 과정 자체가 아닐까요? 과정의 중요성. 네. 이 생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눈 그 대화의 질이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보고 가장 큰 가치를 둬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화두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.